급등TV의 빵형입니다.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의 한 종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스의 급등과 또 장 막판 중국주들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스를 보시면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 치료제주들의 이상한 모습이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바이오로스가 바로 치료제 관련된 뉴스로 이제 4,400억 규모의 코로나 치료제를 위탁 생산했다는 뉴스로 상승을 했는데 그에 비해서 치료주 관련주들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요. 조정이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바이오로스 관련주로 엮여있는 일신바이오라든지 서린바이오들이 오늘 상승을 아예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 삼성바이오로스나 일신바이오나 서린바이오가 최근에 혈장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게 투자 경고 예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오늘 올려버리면 이 시총이 작기 때문에 이게 따라가서 만약에 상한가라도 가버리게 되면 얘네들이 단일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투자 경고를 먹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올리지 못하고 이렇게 내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말은 또 뭘 뜻하느냐? 단기간 급등에 대한 조정이 이제 시작 중이다. 조정 중이다. 시작보다는. 그래서 뭐 혈장 치료제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좋은 뉴스 나와도 가질 못하죠. 녹십자 MS 말고 S맥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하루 종일 흘러내렸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직 조정으로만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시나리오에 대한 핵심은 코로나가 이 조정 기간 동안 악화되느냐 약화되느냐에 대해서 달려 있습니다. 뭐 악화되는지 약화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신이 아닌 이상 또 전문가가 아닌 이상 보건학 전문가가 아닌 이상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도 않고 예측한다고 맞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시나리오를 써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 조정이 있을 확률이 높고요. 왜 그렇게 보느냐라고 했을 때 혈장 치료제주들이 보통 투자 경고를 먹게 되면 10거래일 동안은 고점을 돌파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거래일이란 거는 2주 정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투자 경고를 피하고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 경고를 피하고 나서 어떻게 가느냐가 좀 중요한데 만약에 코로나가 악화가 된다면 고점을 돌파하면서 갈 겁니다. 그래서 한국유니언제약 같은 경우에 S맥도 그렇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17,000원 구간인데요. 이 구간까지 강한 조정을 받고 난 다음 이제 조정 구간에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아직도 못 잡혔다. 결국은 혈장 치료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우상향을 하다가 이렇게 튀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성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이 1, 2주 동안에 코로나가 약화됐을 때가 문제인데요. 이 코로나가 약하게 된다면 이번 고점을 깨지 못하고 더 많이 흐르고요. 이 조정 구간도 지금 제가 보는 이런 17,000원 구간대가 아닌 뭐 완전 저점을 깨버리는 14,000원 또는 21선까지 확 빼버리다가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은 우리가 결국 중요한 부분은 이 전고점을 돌파하느냐 마느냐인데 이 전고점에 대해서 코로나가 약화된다면 돌파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고점에 이제 물리신 분들 있죠. 이런 데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타기를 하더라도 손실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급하게 물을 타지 마시길 바라고요. 물 타는 구간들은 결국은 나와 있습니다. 뉴스플로어를 보시면서 이 뉴스가 굉장히 좋은데도 반응을 안 하는 그런 순간이 이제 바닥이다. 굉장히 나쁜 뉴스인데도 반응을 안 하는 구간이 이제 바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오늘 삼성바이오로스의 슈팅도 그렇고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최근 3월 31일 날 상한가를 간 종목이었죠. 그래서 이 어떤 바이오의 대장주들의 이런 큰 상승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스 같은 경우에는 연봉으로 봤을 때
여기가 원래 전고점이었죠. 요게 이제 18년 4월이었고요. 이 이후로 이 분식회계 문제가 생기면서 계속 내리막을 걸었는데요. 오늘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래량이 물론 없는 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이런 대장주가 그리고 또 시총 상위주가 30조짜리가 넘는 기업이 오늘 거의 25%까지 오르고 그걸 또 고점까지 돌파했다. 역사적 고점까지 돌파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당장 내일 조금 더 먹을 자리는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크게 올랐으면 조정을 좀 받겠죠. 그래서 조정을 받은 다음에 이 코로나라든지 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슈를 통해서 재차 이 고점을 트라이 하려고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바이오주가 장중 이후 죽으면서 DPC 초록뱀 우리가 알고 있는 초록뱀이 상한가를 가게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시그널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등일보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한에서 이제 봉쇄가 해제됐다. 오늘 오른 내용은 사실 이거죠. 중국판 유튜브에 한국 드라마 카테고리 보관, 그래서 문화 환원령 해제 임박했나라고 해서 오늘 시세가 많이 낮지만 사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내용을 보시면 바로 이 내용이 이제 제가 4월 8일 날 이틀 전이었네요. 네, 이틀 전 4월 8일 날 뉴스를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중국이 67일 만에 우한 봉쇄를 해제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움찔거리고 있다. 그래서 한국 중국 화장품주 이런 걸 이제 봤는데요. 4월 8일 날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이런 날이죠. 4월 8일. 이때는 초록뱀이 움직이진 않았지만 한국 화장품 같은 한국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었던 날입니다. 4월 8일 움직였었죠. 그래서 우리가 직전 이틀 전 우한 봉쇄 해제가 이제 시그널이었고요. 좀 더 확실한 시그널은 결국 양해입니다. 그래서 양해는 지금 상황에서는 될 가능성이 좀 많은데요. 일단 이런 뉴스가 오늘 나왔죠. 11시에 나왔던 뉴스고요. 시진핑 측근이 우한 파견했던 시진핑 측근이 베이징으로 복귀했다라고 하면서 이게 코로나 통제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한이 가장 중요한 지역이고 이 지역에서 이 측근이 시진핑한테 그러니까 베이징으로 복귀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한 쪽에서 더 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거를 자신이 확신하고 온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베이징에 파견됐던 관리가 우한으로 파견됐던 관리가 다시 베이징으로 들어왔다가 그 안에 우한에서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되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봉착하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어느 정도 양해에 대한 시그널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양해가 확실하게 픽스가 된다면 이제 중국주들이 조금 더 갈 수 있다. 그래서 어디만큼 갈 수 있느냐? 사실 이 1월달 이 구간까지도 어떻게 보면 갈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양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한한령이 실제로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주에 대한 어떤 펀더멘탈적인 훼손은 좀 있습니다. 왜냐면 실적이 좀 깨졌을 테니까요. 그래서 뭐 전고점 좀 돌파했다가 다시 떨어질 확률이 높고요. 일단 오늘 중국주가 오른 이유 중에 큰 하나는 총선 이벤트가 이제 정리가 됩니다. 다음 주에. 그러면 이 총선 이벤트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제 시나리오지만요. 치료제주들이 1, 2주 정도 조정을 겪어야 되는데 이 조정 동안에 갈롬이 필요하죠. 그래서 갈롬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역시 중국주가 그나마 지금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갈 것 같고요. 역시나 코로나가 악화된다면 다시 수급은 치료제로 다시 몰리겠습니다. 월요일 날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월요일 날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초록뱀 같은 경우에 오늘 상한가를 갔단 말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초록뱀이 아니고 DPC를 볼까요? 예, 좀 DPC는 BTS 관련주고요. DPC 같은 경우에 우리가 12,600원 라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려 있죠.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고점 부분이 12,600원 부분에서 나왔던 뉴스가 뭐였냐면 빅히트 가치가 5조에서 6조 정도 간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구간까지 올라갔던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만약에 이 빅히트 관련주들
DPC랑 초록뱀들이 강하게 뭐 상한가까지 갈 일은 없겠지만, 뭐 예를 들면 상한가 부분까지 만약에 올랐다고 봅시다. 그러면 거의 이 과거 빅히트가 당장이라도 상장할 것 같은 그 구간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과연 지금 빅히트가 상장한다고 5조에서 6조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모른다죠.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 때문에 실적은 깨질 거고, 빅히트가 받던 6조에 대한 근거는 영업이익이 1000억을 넘고 올해는 뭐 1200억, 뭐 1500억이 나온다고 해서 6조, 5조를 받는다는 소린 건데, 지금 빅히트가 이대로 간다면 영업이익이 그 정도 나올 수가 없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빅히트에 대한 가치는 5, 6조가 아니고 뭐 3, 4조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3, 4조라면 요 정도까지밖에 못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데가 이제 다 매물대였던 구간들까지밖에 저는 못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요 구간인데, 그럼 내일 뭐 많이 뛰어봤자 한 20%짜리 양봉 하나 나오고 쫙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만원 구간을 좀 조심하셔라. 만원 구간.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급등을 하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텐데, 조정을 받는 동안에 당연히 코로나 주주들은 주춤하겠죠. 그러면은 어떤 놈들이 움직이느냐? BTC가 일단 먼저 움직였고요. 오늘 보셨겠지만 엔터주와 화장품주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게임주가 움직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을 잘 파악하시고서 단타를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아마 바이오주에서 좀 물리신 분들이 계실 텐데, 비중이 크지 않으시다면 이 조정 부분을 좀 기다려 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급등TV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